일단 그림을 좀 보시면, 그죠? 이게 오스만 제국의 최대 강력이에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오스만 제국의 그 터키죠, 지금. 여기 운세가요, 1117년 정사년부터 일어나서 720년간 이어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1917년까지 360년을 두 번 굴러간 이제 그 운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터키 공화국이 1923년에 이제 건국했거든요. 그러니까 1917년이 오스만 제국의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죠? 종말점이니까, 그때가 이제 1차 대전 중이고, 이제 오스만 제국 지도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오스만 제국이요, 일어난 곳이 여기예요, 여기.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바로 밑에. 여기에서 생겨난 세력인데, 이제 동으로 서로 사방으로 확장해 가는데, 그 까똑 누구, 그래서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가 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은요, 지네 스스로가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영원의 제국이에요. 영원. 영원히 지속될 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오스만 제국의 그 국가, 제국의 그 깃발하고 지금 터키 공화국의 깃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오스만 제국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요, 이 오스만 제국은 이때 이 초기의 황제들, 그죠? 쭉 그 군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여기가 옛날에 그 비잔틴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던 거죠. 지네들이 여기를 갖다가 함락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 로마 제국이 옛날에, 그죠? 여기에서 일어나갖고, 이리 이사 갔잖아요. 콘스탄티노플로, 그죠? 이사 간 이유는 여긴 돈이 안 되고, 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번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오스만 제국의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점령해서 제국을 세우는 이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우리는 역사에서, 그죠?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을 나누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예요. 비잔틴 제국 사람들은 지네가 로마 제국을 생각했거든요. 오스만 제국은 뭐냐면, 비잔틴 제국을 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프랑스 이 당시 옛날에, 그죠? 뭐 프랑크족, 야만족 땅이고, 이것도 뭐 게르만이건 뭐 인간 사는 동네도 아니고, 로마, 이탈리아도, 그죠? 뭐 별로 뭐 이렇게 인구도 없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볼 때는 이게, 그죠? 이게 로마 제국 옛날에 여기까지 진출했었잖아요. 정확하게 오스만 제국은 뭐냐면 우리가 로마의 후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그죠? 오스만 터키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뭐, 그죠? 이상한 그 동양 쪽, 뭐, 음악도 이상하고, 뭐, 그죠? 굉장히 비서구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지금 관점이고, 이 당시 사람들이 만든 이 제국의 영토는 사실은 비잔틴 제국 영토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갖다가 끝내, 그죠? 주변을 다 함락시켜 놓고 마지막에 1453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네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은 우리가 로마의 후예다. 그러면서 계속, 그죠? 얘네들은 나중에 이 땅도 이 뭐 변두리니까. 그래서 걔네들 목표는 뭐냐면 이 비엔나 있죠, 그죠? 딱 지금 경계선 밖에 있죠. 비엔나를 점령하는 것도 사실 지네들한테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여기니까. 그냥 외곽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중에, 그죠? 이 일대에 이제 생겨난 또 하나의 제국이 또 로마를 이었다고 생각하는 제국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이렇게 있던, 그죠? 오늘날 독일과 이렇게 이탈리 일부 이렇게 있던 건데, 오스만 제국이 유럽으로 진출한 이유는 무슨 뭐 정복욕이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옛 강력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또, 그죠? 유럽을 하나의 옛날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죠? 군주 밑에 온 세상이 다스려지는 그런 제국을 갖다 이제 보편 제국이라 그래. 보편, 유니버설. 카톨릭이란 말이, 카톨릭이 이제 보편이란 말인데, 그죠? 하나의 제국을 세우겠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세한 쪽은 이쪽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도 했지만, 그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나 피렌체나 이런 데서 이제 먼저 발전한 이유는 이슬람의 그 발전된 기술과 문명을 받아들여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죠? 그런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 또 유럽 사람들 속으로는 스페인도 좀 빼는 경향이 있어. 스페인 저것들은 뭐 반칙이고. 지네가 생각하는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뭐. 그리고 뭐, 덴마크, 스웨덴, 뭐 이렇게, 이탈리아. 그런데 이게 훗날의 얘기고, 그죠?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우리가 유럽 문명이라 얘기하지만 유럽 문명이 생겨난 건 사실은 1400년대 후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대부터 유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고, 그전에는, 그죠? 굳이 이 지역을 따진다면 뭐냐 그러면 이게 환지중해 문명이에요. 지중해를 중심에 놓고 로마 제국도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발전했죠. 그죠? 프랑스를 차지해서 땅이 넓어 보였지만 거기는 야만의 땅이고, 이 지중해에 있는 이 튀니지나, 그죠? 알지에나 뭐 카이로나, 그죠? 여기가 다 인구도 많고 물산도 발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환지중해 문명권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유럽 문명으로 변한 것은, 변하기 시작한 것이 1500년대부터란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시점을 1453년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간에 걸쳐 싸우다가 이제 타협보고, 그 1453년부터 유럽이라는 데가 사실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로서도 뭐 이렇게 프랑스라는 하나의 나라, 그죠? 그래서 그 유럽이라는 곳이 시작된 거는 1500년대부터라 보셔도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오스만 제국이, 그죠? 1117년부터 발흥하기 시작해서 720년을 갔단 말이에요. 720년을 갔는데, 대개 이 세력권이 그 뻗치는 바운다리를 보면요. 그게 보통 한 1080년 정도가 한 문명, 그 지역이 힘을 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죠? 저는 뭐냐면, 유럽이 힘을 쓰기 발흥한 시점부터 따진다면 저는 이게, 그죠? 유럽도 앞으로 진짜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유럽이 이렇게 또 오늘날처럼 전 세계 문명의 표준이 되는 시대가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도 가고 있어요. 유럽의 시대는 이미 이제 전성기는 지나갔죠. 그래서,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오늘 얘기하겠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 이 오스만 제국의 황제 슐레이만이라는 이제 유명한 슐레이만 대제라는 사람하고 또 카를 5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서로 이제 막 여기서 치고받아요. 주로 비엔나를 놓고.
그런 과정에서 프랑스 왕은 오스만 제국 황제하고 동맹을 맺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그 이슬람과 기독교가 굉장히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사실 그다지 그렇게 종교적인 갈등도 심하지 않았어요. 별로 그냥 뭐 약간 다르구나 뭐. 쟤는 하나님 믿고 우리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죠? 결국 뭐냐면 유럽이 이 로마 가톨릭이 그죠? 가톨릭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적을 만든 거죠. 상대를. 그래서 지금 그죠? 이슬람과 이 유럽은 지금 완전히 어찌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돼 있죠. 최근에 뭐 시리아 난민도 그죠? 여기가 어떤 그런 그 오래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관계가 있는 건데 그죠? 오스만 제국이 이쪽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는요. 그 몽고 출신의 그 티무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티무르한테 여기서 박살이 나갔고 오스만 제국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티무르가 이쪽으로 관심이 없었어. 티무르는 오히려 이 이란 쪽하고 그죠? 인도 쪽으로 관심이 있어갖고 오스만 제국의 경계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옛날 로마 제국의 영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죠? 이 음악가 중에 그 조르디 사발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음악가가 있어요. 조르디 사발. 뭐 인터넷 가서 쳐보면 나와요. 굉장히 유명해요. 이쪽 출신인데 그죠? 카탈로니아 출신인데 카탈루냐라 그러죠.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이제 명성을 얻게 된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서양 음악 하면 그죠? 베토벤이잖아요. 베토벤. 그죠? 베토벤이 서양 음악 클래식이잖아요. 이 사람은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것이. 원래 그죠? 스페인이 원래 이슬람이 들어갔던 지역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요렇게. 이 지역에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의 민속 음악이나 음악들을 쭉 채집을 하고 악보를 따고 하면서 그죠? 이 사람이 그 연주회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쪽 시리아, 이쪽 사람들 한 사람씩 나타나서 연주를 해요. 돌아가면서 연주를 하는데 스페인 음악이나 17, 8세기의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이나 터키 음악이나 그죠? 이집트 음악이나 들어보면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그죠? 이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환지중의 음악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환지중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저 판을 내는 게 뭐 이스탄불이라는 판도 내고 또 뭐 지중해라는 판도 내고 또 뭐 한국 속 실황 공연했었는데 번역을 동양과 서양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주최 측에서 좀 약간은 좀 조작한 거고요. 원래 제목은 뭐냐면 옥시덴탈과 오리엔탈이에요. 오리엔탈은 동양이 아니고 서양에서 말하는 오리엔탈은 여기죠. 옥시덴탈은 여기죠. 그래서 동서양이 아니에요. 결국 지중해를 갖다가 좌우로 하는 거죠. 조르디 사발의 그 음악을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 인도 음악 같기도 하고 뭐 터키 음악 같기도 하고 그 스페인 기타 아시죠? 기타가 스페인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스페인 기타가 굉장히 그 음색이 들어보면 따뜻하고 그죠? 화사한 맛이 있잖아요. 이 북쪽 사람들의 그 기질상은 스페인 기타의 그 음색과 맞지가 않아요. 사실 이 지중해의 그 밝은 바닷가에 그죠? 그 풍토가 사실 만들어낸 게 그 세고비아 기타거든요. 그래서 환지중해 문명이 그죠? 이탈리아를 통해 수입돼 갖고 이쪽에서 수입돼서 그래서 이탈리아가 먼저 발전했던 거예요. 거기에 뭐 베네치아나 피렌체가 그러다가 그죠? 이제 프랑스 왕과 이 독일 왕들이
이탈리아에 대한 그 주도권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게 1400년대 후반의 일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왕들이 수시로 쳐들어오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늘 여기서 싸우고 여기를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 싸우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결국에는 수가 적으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점점점 이제 밀려서 이 지역은 이제 이쪽 세력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죠? 여기에서 나타난 새로운 기술과 문명이 다시 북방으로 올라갔는데 북방으로 올라가서 다시 새롭게 진짜 유럽화되는 과정이 어디냐면 그걸 갖다 유럽화시킨 서구화시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와 벨기에.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이제 서구 문명, 웨스턴 유럽의 문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흔히 말하는 과학 문명이고 기술 문명이에요. 이 지역이죠. 네덜란드, 벨기에. 뭐 룩셈부르크는 뭐 나라도 아니고 뭐 그죠? 그럼 뭐 조그만 마을 하나고요. 그러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금융업자들이 여러 세력들이 나중에 또 이리 건너갔어요. 그게 영국의 명예혁명이에요. 그게 하노바 왕가인데 원래 오렌지 공이라 해서 네덜란드의 이쪽 사람이거든요. 왕을 갖다가 만들어서 영국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에 건너간 이 세력과 남아있는 이 세력 간에 치열한 전쟁을 해요. 그게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기고 그죠? 이기면서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또 프랑스에 있던 거죠. 그 개신교들이 루이 14세가 또 박해하는 바람에 또 이리 도망가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리에주라는 곳은 유럽의 그죠? 머스키 소총에 아주 최고 잘 만드는 곳이고 생산 공장이에요. 전쟁을 할 때마다 서로 여기에서 무기를 사와야 돼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할 때도요. 영국의 은행업자들이 프랑스 왕한테 대출해주고 막 그랬어요. 이 당시는 국가란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네이션의 개념이 없어요. 영국 왕과 프랑스 왕이 싸우는데 영국 은행가가 굳이 영국을 편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내고에서 유리한 조건 제시하면 그쪽을 가는 거죠. 스페인 제국이 전쟁할 때도 그죠? 무기는 여기서 사와요. 네덜란드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하면 대포가 필요하고 총이 필요하잖아요. 총을 어디 사오냐면 여기서 사와요. 네덜란드 내에 있는 업자한테서. 근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전쟁하면서도 그 친구 보고 뭐라 안 그래요. 그건 네 비즈니스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너무 어이가 없죠. 그죠? 제가 유럽사를 늘 공부하면서 느끼는 처음에 몇 년간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뭐 저런 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죠? 유럽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벨기에 요 일대 옛날에 저지대 국가라고 하던 로우칸출이라고 하던 곳이 사실상 현대 유럽 문명의 사실은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여전히 오늘날도 네덜란드는 가장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죠. 그래서 뭐 안락사할 권리, 예? 가장 그거죠. 첨단의 자유국가죠. 매춘부들도 부가세 내고 세금 신고하고 지급으로 인정받는 나라고. 하여튼 여기가 그죠? 현대 유럽의 어떤 발상지는 네덜란드다. 그런데 여기가 왜 그럼 지금 힘이 없냐 하면 그죠? 결국에는 여기가 작잖아요. 인구가. 그 기술과 사상을 도입해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 흡수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쪽수가 적으면 결국에는 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역시 숫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대목은 뭐죠? 여기에서 그런 권력과 기술이나 이런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오스만 제국,
로마 제국의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력을 이 사람들이 방어하고 물리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갖다, 그죠? 이렇게 밀어내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보면은 남긴 문제가, 그죠? 이 보시면 오스만 제국 이렇게 차지했었잖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가 바로 발칸이라고 하는 굉장히 골치 아픈 곳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이슬람도 믿기도 하고, 또, 그죠?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를 믿기도 하고, 로마 가톨릭을 믿기도 하고, 거기에 복잡한 이해가 얽혀서, 그죠? 이 지역이 정리가 안 되니까, 불과 십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종청소 했잖아요. 학살하고, 그죠? 지금도 여기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하고 터키는 지금도 앙숙이죠. 이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환지중의 문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한 사람들이, 이게, 이 사람들하고 이쪽하고는요, 이 마르세유나 로마 이쪽에, 하고는 굉장히 사실은 문화적으로 밀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그죠? 이렇게 끊어버리니까, 이젠 이걸 하나의 벽으로 삼으니까, 난민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늘 왕래하던 곳이거든요. 지금 유럽이, 그죠? 독일 중심으로 프랑스가 하나의 권력을 만들었는데, 늘 있던 흐름을 갖다가 지금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으니까, 난민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옛날에는 이슬람과 이 기독교인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지금은 너무 이 서로 간의 앙숙과 아이덴티티가 너무 굳어지다 보니까 이젠 받아도 유럽 내에서, 그죠? 저 따로 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유럽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원래 하나였던 것을, 그죠? 지네가 이렇게 구분해 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와서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은 앞으로 두고도, 그죠? 앞으로 이쪽 동구권 문제, 그 다음 이슬람과의 문제, 아프리카 북한 사람들이 이주 문제, 프랑스가 알제에 옛날에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알제에 누구야? 유명한 축구선수 있었죠, 그죠? 지단인지. 계란이란 뜻이, 지단은. 중국말로 지단은 계란이에요. 이게 여기 사람들의 정체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이 옛날 역사가 남긴 일종의 다 이 비용 요소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서는, 그죠? 국방비도 안 쓰고 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젠 돈도 없어. 그런 이런 문제를, 시리아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유럽의 문제예요, 그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몰라라 하고 싶었는데 막 너무 들어오잖아요. 그 해안가에 죽고, 그죠? 골치 아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럽이라는 곳이 결코, 따지면 이건 유라시아 대륙이잖아요. 그걸 지네가 유럽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골치 아픈 거예요.